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PD IT PD 김 PD입니다. 요새 IT 모르면 어딜 가도 잘 안 놀아주더라고요. 저도 IT를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IT 뉴스 읽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IT 뉴스가 궁금하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넥스트 데일리와 비플라이 소프트에서 네이버 포털의 IT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해서 기사를 내고 있어요.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에 올라온 이번 주 기사입니다. 자,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주요 이슈 50개가 뽑혔네요. 연구, 코로나, 미국, 개발, 스마트폰 출시, 삼성전자. 자, 그래서 주요 이슈 5개를 뽑아봤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 뒤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코로나 사태 속 신형 스마트폰 시장 성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관련 논의, 그리고 신형 스마트폰 탑재 신기술 등이 선정됐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현지 시각 18일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감염증 백신 후보 일상 임상시험에서 전원 코로나 항체 형성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증을 퇴치하려고 개발해온 치료제나 백신이 모두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았죠. 그러나 임상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고 발표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죠. 자, 국내에서 연구개발에 들어간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 보도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개발한 반도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허가 없이 화웨이에 수출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 3일 만에 대만 TSMC가 화웨이로부터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충격파가 예상이 됩니다. 대만 TSMC는 삼성전자와 함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한 세계 정상의 반도체 전담 생산 기업이거든요. 자, 전체 매출 중에 10에서 15%를 화웨이에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냉전에 버금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한국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체 기술 개발, 삼성전자 및 주요 글로벌 기업의 수요 부족 및 중국 내 거래 대체로 인한 시장 손실도 각오해야 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수요 부진에 맞대응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A 시리즈는 유럽과 일본에도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는 LG전자의 벨벳폼도 막 출시돼서 아이폰 SE의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성 기사가 이어지고 있고 댓글 반응량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늘어났다는 공시지원금 등 보조금이 실제로는 눈속임일 뿐이다 라는 여론이나 또 5G의 불편함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는 내용과 해외 OTT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물리는 방안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관해서 시민단체는 통신사 과점으로 통신료가 더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업계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죠. 망사용료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여론도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신형 스마트폰 출시 홍보에 따라서 각 스마트폰에 적용된 최첨단 기술에 대한 홍보 기사도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줌과 전면에 카메라 렌즈가 나와 있지 않도록 하는 갤럭시의 폼팩터, 후면 카메라 대수를 늘리는 최근 추세에 따라서 고성능 카메라 대수가 늘어난 아이폰 SE와 디자인을 강조하는 LG의 벨벳폰 등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번 주 5가지 주요 이슈 중 댓글 빅데이터 분석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이슈가 선정됐습니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매체 가운데 IT 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기준으로 추출된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 기사 댓글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를 볼까요? 자, 중국, 미국, 애플, 화웨이, 삼성, 짱. 세계, 트럼프, 나라, 한국. 자, 어휘적으로 보면 중국, 미국, 화웨이 등 고유 명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혐오적인 태도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기술이나 보복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과거의 비슷한 사례와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의견도 보였네요.
의미 구성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다른 모든 키워드들과 연결돼 있어서 실제 댓글에서 대부분 중국이란 이름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네티즌들은 이 이슈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었던 거죠. 중국과 미국 중 어디가 세계 최고인가 의견을 나누고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산당 짱깨에 보복을 해주길 바라죠. 애플에 대한 제재나 보복, 1980년대에 벌어졌던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 자국 기업이 생산과 개발을 다시 하는 추세에 미국의 보복이 중국을 더욱 키워주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쫓기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로 같은 편인 공화당조차도 등을 돌렸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모든 책임을 중국으로 돌려서 비난을 벗어나겠다는 계산을 해서 화웨이 제재 조치라는 해묵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그런데 이 발언 직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버렸죠. 코로나 사태에서도 꾸역꾸역 S&P 500 지수 평균을 상회했던 미국 기술주들까지 함께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영향을 미쳤겠죠. 결국 비난 여론이 들끓어서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라도 중국 퇴출을 끝까지 밀고 나가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두 나라가 서로 벽을 쌓는다는 건 둘 다 죽자는 얘기거든요. 미국의 제재 조치에 중국이 먼저 대응한 조치는 애플을 압박한다는 내용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면 어쩌려고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때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생력을 키워서 시장을 없애버렸죠. 일본이 한국이라는 고객을 잃어버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이라는 고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트럼프는 좋아해도 미국 기업들은 치명적이겠죠. 중국의 내수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기업이 개척한 시장을 고스란히 신생 중국 기업들한테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혹시라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이런 자국 이기주의적인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시장으로 양분될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양쪽 시장에서 모두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한국은 북한의 변수도 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제3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어떻게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코로나에 북한의 불확실성이 너무도 많아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빅데이터. 이건 마이닝도 마이닝이지만 결국 분석하는 통찰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좀 똑똑해지겠죠? 구독과 좋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똑똑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넥스트데일리의 김광회 기자의 기사를 기초로 구성했음을 밝힙니다.